음, 우리 저기 저 미디어 오늘 조현우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민 의원이 질문한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천안함 항소심에서 밝혀진 의혹 8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20년 작년 10월 달에 천안함 항소심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년 만에 작년에 이제 밝혀진 내용 8가지를 미디어 오늘 조현우 기자가 잘 정리한 내용에서 후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천남 10년 2심 재판에서 밝혀진 의혹 8가지. 요거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그랬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왜 없냐라는 부분도 되지만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지금 이렇게 뭐 글 보면 우리 채팅창에 우리 또 관리하시는 분께서 몇 개 삭제를 하시면 이 이른 새벽에 이 방송 들어오셔서 방송 듣고 계시면서 볼펜을 꼭 누르면서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뭘 또 꼬투리 잡을 게 있나 메모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선하신 수구신들, 예, 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새벽에 와서 들어주실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사건의 진실을 접하게 되면 내가 속았네. 세상에 이런 놈들 알아.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속여? 하면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8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요. 한번 눌러볼까요? 미디어 오늘 천안함 2심 재판에서 밝혀진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보면은 김태형 천안함 사건 직후 내게 좌초로 보고했다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법정에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2019년 5월 16일 5.16 날짜도 5.16이네요. 2019년 5.16 김태형 국방장관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에 출석을 해서 밝혔습니다. 처음엔 좌초로 비슷하게 보고받았다. 해군이 정확한 사실을 몰라 저한테 애매하게 보고됐고 제가 대통령께도 좌초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전 대통령이 이거를 북한의 행동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 정확히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조사하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김태형 국방장관은 최원일 전환함장을 만나 물었더니 울면서 어뢰 피격이라고 해 그때부터 어뢰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북한 공격이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천안함 함장은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전혀 겪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PD수첩에서도 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방에 있었는데 배가 90도로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허순행 통신장이 문을 뜯고 그 다음에 소방 호수를 내려줘서 그걸 잡고 올라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천안함 함장은 처음 좌초할 때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요. 좌초 자체는 선체에 어떤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좌초해서 빠져나가는 동안에 밑에서 파공으로 엄청난 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겪고 엔진에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문제였지 함장실에 있는 함장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건 항해당직 사관의 과실이죠. 함장한테 바로 좌초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함장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돼. 그랬다면 한 명도 안 다치죠. 좌초가 뭡니까? 낮은 곳에 배가 얹히는 건데 배가 얹혀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무리하게 빼서 이동하면서 침수를 겪고 파공에 물 쏟아져 들어오고 결국은 충도라는 지점까지 가서 2차 사고를 겪게 됐기 때문에 46명이 희생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발생했죠. 1차 사고, 2차 사고 함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만나서 울면서 어뢰 피격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저 증언 하나만으로도 함장은 당신이 어떻게 어뢰라고 확정을 했냐 그에 대해서는 또 증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사병들하고 몇 명이 모여서 뭔 것 같아 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통신장 허순행 통신장이 법정에서 나온 증언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허순행 통신장은 PD수첩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법정에서 내용한 뉘앙스가 다릅니다. 법정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함장이 그렇게 어뢰로 보고하라고 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다.
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정에 나와서. 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생존자 진술서 원본을 보면 24명이 충격이고 14명이 폭발이다. 네, 그렇게 미디어오늘 정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충격, 20명은 불확실한 진술,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20명의 불확실한 진술, 배가 어뢰를 맞아 터졌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건 군인 맞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20명의 불확실한 진술도 사실은 폭발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에 속하는 겁니다. 더 생각해도 바로 옆에서 벽체가 뜯겨져 나가는 방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나 주무시느라고 잠을 자느라고 이게 무슨 소린지 몰랐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다고요. 그 자체가 폭발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불확실은 배제하자 이거죠. 배제를 하더라도 24명이 충격이고 14명이 폭발 소견이지만 폭발 소견 중에는 나는 충격인 것 같은데 어뢰일 것, 정황상 어뢰일 것 같다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두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양 책임자 88 수중개발 인양을 했던 한미를 인양했던 인양 책임자가 천안함은 폭발한 배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절단면 첫 수색부터 동영상을 촬영했었다. 절단면 처음 수색, 즉 잠수부가 내려가서 처음으로 했을 때 수중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제가 기소당한 것 중에 그 밑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배를 보면 바로 원인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카메라를 찍었다는 게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카메라를 찍었죠. 카메라를 찍었으면 카메라를 분석하면 절단면도 나오고 내부 다 나오고 불에 탔는지 안 탔는지 나오고 그름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는데 그때부터 다 감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어뢰에 엉켜붙은 철사 뭉치를 왜 벤치로 제거했나?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뢰에 있는 철사 뭉치를 벤치로 제거를 했다? 이 철사 뭉치가 언제부터 묶여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선가 창고에서부터 어뢰에 철사줄이 묶여 있는 거를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디로 백령도로 왜 아무튼 중요하대.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모든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이 철사줄을 제거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완전히 톱시크리트 1급으로 중요한 문체니까 천안함 사건을 원인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 어딘가 고물 창고에서부터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얼마나 극비로 움직였겠습니까? 그러니 칭칭 감긴 철사줄을 끊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무리 과학을 얘기하고 공중음파 얘기하고 지진파 이야기하고 흡착물질 얘기를 해도 철사줄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사실은 철사줄 하나로. 왜 벤치로 끊습니까? 손으로 풀지 못하니 벤치로 끊었죠. 합조단까지 이동한 어뢰 추진체의 샤프트에 감겨있는 철사줄을 벤치로 끄는 이유는 손으로 풀지 못하니까. 그럼 손으로 풀지 못할 거를 어뢰가 폭발하고 해저 바닥에 있는 철사줄을 뚫고 들어가서 이게 무슨 뭐 화살로 뭐 겨냥 맞추기 합니까? 서해 바다에서 썩지도 않은 철사줄을 찾아가지고 어뢰 추진체가 옆으로 모서리로 뚫고 들어가요? 초등학교 1, 2학년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녹난 거, 화면상에 녹난 거 보면 클립밴드, 스테인레스 클립밴드로 묶어둔 자리가 고스란히 있는데 이거를 툭툭 쳐서 이동을 시켰죠. 어뢰축의 녹자국, 왜 축 간격을 줄였나? 어뢰 검증하러 갔을 때는 요 녹난 자국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스테인레스 클립밴드로 묶었던 녹자국이기 때문에 제가 저걸 문제 삼았더니 이 샤프트를 이동시켜서 저걸 싹 가려놨죠. 얼마나 앙증맞습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보수 서양 여러분, 그죠? 이런 걸 갖다 한번 좀 밝혀주셔야죠. 천안함 프로펠러 왜 절단해놓고 부러졌다 거짓말했나? 프로펠러 하단에 절단이 됐는데 플라즈마로 절단을 해놓고 플라즈마 절단기로 뚝 잘라놓고 그것이 탑재하는 과정에서 한미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그 문제를 잡았는데 법정에 나온 원스타도 거짓말을 했고 또 그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하던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는데 상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는 자른 것이 맞다고 2018년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때가 재판부가 교체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되는 타이밍에 이거를 우리가 털고 가자라고 결정을 딱 해버립니다. 국방부가. 그러면서 실토를 합니다. 그럼 새로 바뀐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다 바로 접혀졌네? 라고만 이제 생각하지만 저는 속이 뒤집어지죠. 8년 동안 거짓말 하다가. 계속 거짓말 하다가.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왜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냐. 천안함 사고 원인하고는 관계없이 니들 탑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니들이 잘랐잖아. 그것도 플라즈마로. 주물이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지나가면 자국이 남는단 말이야 라고 외쳤는데 거짓말 하다가 이때 와서야 뭐 사실은 잘랐다. 속이 상해. 여덟 번째로는 함수의 위치 오류가 또 밝혀졌다는 부분. 백서에 나와 있는 위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동 경로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심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 다음에 제3의 부표와 위치의 관계 뭐 이런 게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8가지가 이 8가지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 오늘 기사로 2020년 뭐 재판이 끝나고 재판이 종결되기 전이네요. 2020년 3월 26일. 그러니까 천안함 10주기에 맞춰서 그때까지 밝혀진 8가지를 미디어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지금 현재 또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대선 전에는 대법원도 아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때까지는 마무리하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이 밝혀진 내용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